78세 김순자 할머니는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아침에는 나물 반찬 몇 개로 간단히 끼니를 때우고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죠. 밤에는 잠들기 어려워 새벽 2-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근감소증, 당뇨병 전 단계, 그리고 경도인지 장애.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이 계속되면 5년 내에 거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하다고 믿고 실천하는 습관들이 오히려 몸을 병들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3가지 습관의 진실을 아신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이야기에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위험한 습관, 바로 나물과 채소만 먹는 식습관입니다. 선생님, 저는 고기를 끊었어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채소가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자주 만납니다. 하지만 잠깐, 정말 그럴까요? 서울대병원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를 보시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그룹은 충분히 섭취한 그룹보다 사망률이 무려 40% 높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30세부터 매년 근육량이 1%씩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60세가 넘으면 이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만약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면 근육 손실은 가속화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당분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조직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이 올라가고 당뇨병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둘째,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작은 문턱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고관절 골절로 이어질 경우 1년 내 사망률이 20%에 달한다는 무서운 통계가 있습니다. 셋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항체를 만드는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감기나 폐렴 같은 감염병에 쉽게 걸리고 회복도 더디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달걀 2개나 요거트 1컵, 점심에는 두부 반모나 생선 1토막, 저녁에는 닭가슴살이나 쇠고기 작은 조각 하나면 충분합니다. 고기는 정말 소화가 안 돼요. 하신다면 부드러운 단백질부터 시작해보세요. 달걀찜, 순두부찌개, 생선살 발라낸 것, 그리고 그리스 요거트 같은 것들 말이죠. 기억하세요. 채소는 훌륭한 음식이지만 단백질 없는 채소만으로는 건강한 노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균형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습관은 집에서 혼자 TV만 보는 습관입니다. 혹시 이런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점심 먹고, 또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저녁 먹고 또다시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편안하고 좋은데 뭐가 문제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망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에 6시간 이상 앉아서 지내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사망률이 37%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혼자 식사하는 노인은 함께 식사하는 노인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2.7배 높고 치매 위험도 1.5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뇌 자극의 부족입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 뇌는 복잡한 정보 처리를 합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적절한 단어를 찾고 감정을 표현하는 이 모든 과정이 뇌를 젊게 유지시키는 운동인 셈이죠. 하지만 TV만 보는 시간이 늘어나면 이런 자극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둘째, 신체 활동의 감소입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근육이 약해집니다. 특히 식후에 바로 앉아있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 당뇨병 위험이 커집니다.
셋째, 사회적 고립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식후 10분 활동 습관을 만드세요.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을 가볍게 치우거나 밖에 나가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뇌 자극 활동을 늘리세요. 십자말풀이, 스도쿠, 독서, 그림 그리기.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손과 머리를 함께 사용하는 활동이 뇌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셋째, 사회적 연결을 만드세요. 동네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가족과 정기적으로 통화하거나 이웃과 안부를 나누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기억하세요. TV는 오락이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와 몸은 자극과 움직임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위험한 습관은 수면 부족을 방치하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4-5 시간만 자도 충분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건강한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런던 대학교에서 5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하루 5시간 미만 수면을 취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치매 발병률이 7-8시간 숙면을 취하는 그룹보다 무려 2배 높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겁니다.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리는 만성 불면증을 가진 노년층은 정상적으로 잠드는 그룹보다 치매 위험이 51% 증가했습니다. 왜 수면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뇌척수액이 뇌 전체를 씻어내며 하루 동안 쌓인 독성 단백질들을 제거합니다. 이 독성 단백질 중 하나가 바로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베타입니다.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면 이런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매일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집처럼 뇌에 독성 물질이 점점 쌓여갑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혈압을 올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우울감을 증가시킵니다. 실제로 서울 아산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의 질이 나쁜 노년층은 좋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1.8배, 우울증 발생률이 2.3배 높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째,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침실 온도는 18-20도로 서늘하게 유지하고 암막 커튼으로 빛을 완전히 차단하세요. 조용한 환경을 만들고 침대는 오직 잠자리로만 사용하세요. 둘째, 수면 전 루틴을 만드세요.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TV,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가벼운 독서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세요. 카모마일 차나 따뜻한 우유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낮 시간의 활동을 늘리세요. 오전에 햇볕을 쬐며 30분 정도 산책하면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어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넷째,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커피, 녹차, 초콜릿에 포함된 카페인은 6-8시간 동안 체내에 남아 수면을 방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문제가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세요. 수면 무호흡증, 하지불안증 후군 같은 수면 장애는 치료 가능한 질환입니다. 기억하세요. 잠은 사치가 아닙니다. 뇌를 청소하고 몸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두 번째 위험한 습관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혼자 TV만 보는 습관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브리검 영 대학교의 연구진이 148개 연구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조기 사망 위험이 50% 증가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의 위험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외로움과 고립은 우리 몸의 만성 스트레스 상태를 만듭니다. 이는 염증 수치를 높이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심혈관 질환과 치매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또한 하루 종일 앉아서 지내는 좌식 생활은 앉아있는 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위험합니다. 30분 이상 계속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혈전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식후에 바로 앉아서 TV를 보는 습관은 혈당 관리에 치명적입니다. 식사 후 올라간 혈당이 근육 활동 없이는 제대로 내려가지 않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사회적 연결부터 시작하세요. 아파트 경비실 아저씨와 인사하기, 마트에서 계산원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기,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둘째, 지역 복지관이나 경로당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세요. 요가, 노래교실, 서예, 요리교실.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셋째,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는 매일 돌봄이 필요하므로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늘어나고 정서적 안정감도 제공합니다. 넷째, 손주들이나 젊은 세대와의 교류를 늘리세요. 스마트폰으로 화상통화를 배우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뇌 자극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30분마다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세요. 알람을 맞춰두고 잠깐이라도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화장실을 다녀오세요. 여러분, TV는 여가 시간의 일부이지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뇌와 몸은 자극과 움직임,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이런 습관들이 특히 노년기에 더 위험할까요? 젊었을 때는 괜찮던 습관이 나이가 들면서 독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화 과정에서 우리 몸은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이틀 잠을 못 자도 금세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 며칠, 몇 주가 걸립니다. 단백질이 부족해도 젊을 때는 크게 느끼지 못했지만 노년기에는 급격한 근육 손실로 이어집니다. 또한 노년기에는 여러 만성질환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골다공증. 이런 질환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건강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올바른 습관을 가진 노년층은 어떨까요? 규칙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하고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어르신들은 80세, 90세가 되어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유지합니다. 실제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분들의 공통점을 연구한 결과 이 세 가지 습관을 평생 지켜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물과 채소만 먹는 식습관 대신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을 포함시키세요. 달걀, 두부, 생선, 요거트.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둘째, 집에서 혼자 TV만 보는 시간을 줄이고 사회적 활동과 신체 활동을 늘리세요. 식후 10분 산책, 주 2회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수면 부족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7-8시간의 질 좋은 잠을 위해 노력하세요. 수면 환경 개선, 수면 전 루틴 만들기, 낮 시간 햇볕 쬐기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선택한다면 무엇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식사에 달걀 하나를 추가하거나 식후에 집 앞 골목을 한 바퀴 걸어보거나 잠자기 1시간 전에 TV를 끄는 것. 이런 작은 변화 하나부터 말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한 작은 습관이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할머니는 이 세 가지 습관을 바꾼 후 6개월 만에 근력이 20% 향상되었고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인지기능 검사에서도 크게 개선된 결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 행복한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